자, 이번 시간부터는 미정계수 결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식이 두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식을 자세히 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주 조금 달라요. 그게 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을 보시면, 자, 지금 이렇게 생긴 식인데, 첫 번째 식은 요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이거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분모의 극한값이 누굴 향해서 0을 향해서 갔었을 때 분자 너의 극한값도 누굴 향해서 간다? 0을 향해서 간다. 다시 한 번만. 함수의 극한값이 있고요. 분모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가니까 분자 너의 극한값도 0을 향해서 간다가 첫 번째 미정계수 결정이고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자, 똑같아요. 똑같은데 첫 번째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분자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가면 분모 너의 극한값도 0을 향해서 가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and 분자 너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가면 결론적으로 분모 너의 극한값도 0을 향해서 간다. 거꾸로 분모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가면 분자 너의 극한값도 0을 향해서 간다가 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식은 그냥 여기 보면 알파는 실수라고 돼 있는데 여기 두 번째를 보시면 이 식은 알파가 0이 아닌 실수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저 녹색 부분을 제외한 식은 다 똑같습니다. 기본식 자체가. 그럼 저 녹색에 해당되는 내용이 왜 다른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물론 학교 시험에서 저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인데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수능에서도 본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인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이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극한의 경우에는 찢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을 그냥 그대로 쓸 건데, 여기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분자와 분모를요 함부로 극한의 경우에는 찢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거는 저번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함부로 찢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럼 선생님 저걸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둘이를 곱해봐요. 여기 지금 파란색, 그러니까 하늘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조건들을 두 개를 곱해봅니다. gx. 그러면 이거 첫 번째 너의 극한값은 알파라고 돼 있고요. 너의 극한값은 0을 향해서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입니까? 0을 향해서 가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제 보시면 여기 gx가 양쪽에서 날아가요. 그래서 fx만 딱 요렇게 남아가지고 너 fx에 대한 극한값이 누굴 향해서 간다? 0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멘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빨간색이에요. 저 빨간색 조건을 지금 잘 보시면 지금 현재 식이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는 아까 이거 첫 번째 거하고 좀 상황이 다른 게 첫 번째는 그냥 통으로 곱하게 되면 여기 gx가 이렇게 날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요 그냥 곱해버리면요 gx가 안 나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역수를 취해야 돼요. 앞에 있는 식에 대해서 이렇게. 자, 역수를 취하게 되면 fx가 이제 날아갈 여지가 생깁니다. 요렇게. 문제는요 역수를 함부로 취하시면 안 돼요. 역수가 안 되는 숫자가 있거든. 이게 뭐일 때 0이어 버리면 역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녹색 부분 여기 알파가 0이 아닌 실수라는 의미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역수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됐죠? 그래서 그걸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는 미정계수 결정이 첫 번째, 두 번째 다 작동한다는 거, 이것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컨셉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 상태에 대해서 분자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가면 분모가 0을 향해서 가든지 아니면 분모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가면 분자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미정계수 결정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이제 미정계수 결정 문제, 이제 첫 번째 대표 문제를 풀 건데요. 자, 보십시다. 여기 지금 식을 보면 함수 극한값이 3이라고 존재하죠. 그래서 서술형 쓸 때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거 이제 3년 전쯤에 교과 과정이 바뀌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썼어도 됐었어요. 미정계수 결정에 따라 이런 식으로 써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왔었고, 근데 교과서가 3년 전에 바뀌면서 이 단어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객관식 풀 때는 상관이 없는데 서술형 쓸 때요 이렇게 쓰면요 점수 안 주거든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학생들 다 당해온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술형 쓰시면 돼요. 함수의 극한값 존재하고, 얼마로 존재한다까지는 말하실 필요 없어요. 3이라고 지금 표현은 돼 있는데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저 한 번만 써드릴 거예요. 나중에 그냥 말로만 할 거예요. 자,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의 극한값 봐보세요. 분모가 0을 향해서 가요. 지금 이거 임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분자 너의 극한값, 분자 너의 극한값이 누굴 향해서 간다? 0을 향해서 간다. 이게 미정계수 결정인데 그 단어 이제 쓰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단어 쓰지 마세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가니까 분자 너의 극한값도 0을 향해서 간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식을 통해서요 조건 하나를 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봐보세요. 자, 이 식에다 이제 x에다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이렇게 등장하면 되거든요. 보통요 이렇게 a, b의 관계식으로 나옵니다. 숫자 잘 안 나오고요 관계식으로 나오는데, 관계식으로 나오면요 보통 요 상수 있거든요. 요 상수를 바꿔서 보통 써요. 대부분이 그럽니다. 한번 바꿔서 써볼게요. 그래서 b 그대로 놔둬보시고요. 나머지 이거 두 개만 뒤로 빼놓으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 놓고 아직 안 써먹은 조건 하나가 있죠. 이거 3 아직 안 써먹었잖아요. 이제 저거 써먹으러 갈 거예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이고요 분자 쪽을 보시면 b 대신에 얘로 바꿔서 써보세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앞전 시간에 이런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요 식을 잘 보시면요 x에다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0분의 0꼴이 지금 된 상황이에요. 한번 넣어보세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계산을 방해하는, 분모에서 계산을 방해하는 녀석이 꼭 있습니다. 그걸 인수분해로 쳐내야 돼요. 그럼 선생님 여기 위에 분자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안 돼 보일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돼요. 봐보세요. 이게 지금 뭐로 인수분해가 되냐면 여기다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선생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돼요. 이렇게 이거 둘이 곱하면 저 소가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놓고 xx 이렇게 대각선 딱 곱하면 이 모양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어떻게 되는지 이거 인수분해 되는 줄 알았습니까? 안 그러면 분모가 0을 향해서 가버리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저걸로 인수분해 꼭 되게끔 문제가 설정돼 있어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안 나오던데요. 그럼 잘못 푸신 겁니다. 문제가 잘못 나왔다든지. 근데 보통 문제가 잘못 나올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 푼 걸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로 약분이 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요. 아까 이거의 값 3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3 여기다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그럼 선생님 b 값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서 구하면 되죠. 자, a에서 1 빼면 되겠으니까 4가 되면 되겠고요. 그 두 개의 값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이거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88번 문제 올 건데요. 아마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쉽게 푸셨을 것 같은데 혹시나 몰라서 영상은 찍어 놓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85번이랑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식을 잘 보시면 식이 조금 분모가 0을 향해서 가는 건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 함수의 극한값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 조금 힘드실 거예요. 보통 여기 이렇게 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그 분수 빼기 분수로 되어 있는 건 제가 항상 뭐라고 했었습니까? 통분 웬만하면 하라 그랬죠? 통분해 보세요. 자, 통분해서 보면 x 빼기 2는 이제 이렇게 앞에다가 깔아 놓으시고요. 아이고, 잠시만요. 깔아 놓으시고 뒤에 거 중가루, 아니 소가루를 통분해 보세요. 그러면 b 요렇게 쓰면 되겠고요. b 빼기 요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미정계수 결정을 이제 발동시키면 돼요. 그래서 서술형 쓸 때는 이제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이제 말할 때는 미정계수 결정이라는 단어를 쓰긴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술형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까지만 제가 그 서술형 쓰는 방법대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멘트가 계속 똑같을 거니까 그래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지금 이 녀석 때문에 분모가 0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분모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가므로 분자 너의 극한값도 0을 향해서 가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분자에 해당되는 건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x에 그 2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보통 이거는 상수의 경우가 이제 보통 밖에서 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 B 형태가 많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식에다가 다시 B를 바꿔서 집어넣을게요. 왜? 아직 마이너스 9분의 1을 써먹어 본 적이 없어요.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여기 B 자리에다가 얘가 들어가면 돼요. a 플러스 2, x 플러스 a.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b 자리에 a 플러스 2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럼 잘 봐요. 이게 지금 식이 여기 날아가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요,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되는데 얘하고 약분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얼마 남고? 마이너스 1 남고. 오케이. 자,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자, 분자가 지금 마이너스 1로 되어 있고요. 분모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계산을 방해하는 식은 어떻게든 이렇게 없어진다고. 계산 방해하는 식 없단 말이에요, 분모에서. 그래서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자는 마이너스 1이고요. 분모 같은 경우가 a 플러스 2에 여기 지금 x 대신에 2가 들어가면 되니까 오라? 2 플러스 a 또 나오네? 제곱 되겠네요. 제곱. 됐죠? 그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9분의 1이다. 자, 따라서 지금 요 분모에 해당되는 이 제곱 형태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2가 지금 3이니 플러스 마이너스 원래 3이어야 되는데 여기 멘트 봐보세요. 자연수라는 멘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a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고 1이 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b 값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3이 되면 되겠습니다. 둘이 곱하라고 있으니까 정답은 얼마다? 3.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미정계수 결정인데요. 조금 다른 유형인가 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어라? 잘 보세요. 제가 이거 문제 풀 때 매번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 요 마이너스 무한대 잘 안 보인다고.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조심하세요, 이거. 이거 진짜 잘 안 보여요. 봐봐요. 여러분들 눈에. 그냥 무한대로 보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안 보인다고요? 실제 나중에 문제집 같은 데 찾아서 한번 영상으로 보지 마시고 문제집 찾아서 한번 똑같이 봐보세요. 글씨가 작아가지고요. 이게 여기 이 부분이 플러스 무한대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저 마이너스가 저 화살표랑 연결돼 가지고요. 저게 마이너스로 잘 안 보입니다. 조심하세요, 저거. 자, 어찌되었든 우리가 저 앞전 시간에 이게 설명을 했었어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해서 바꿔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 그러면 어디만 바뀐다? 어디만? 여기 1차로 돼 있는 요식 두 개만 바뀌어요. 여기는 그대로 있고. 기억 안 나시면 앞에 거 참조해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치환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거 바로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워놓고 다시 한번 바로 표현을 해보자면,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같은 경우에 원래는 정확하게는 x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t 전체 제곱인데 그게 플러스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가 x 대신에 이렇게 바뀌어서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축달이 됐다면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바로 쓰세요.
바로. 예, 그래서 마이너스 t가 붙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형태예요. 이렇게. 너의 극한값이 지금 현재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거 보시면요. 무한대 넣어보세요. t값 대신에 무한대를 갖다 집어넣으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있었습니까? 합차공식 쓰라고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을 합차공식을 써보면 분모부터 먼저 플러스를 써놓을게요. 요렇게. 분자에 플러스를 쓰는 이유는 제곱 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식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자, 이게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식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t 대신에 무한대가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가면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온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아까 앞에 파란색에서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인데 이번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나와요. 그러면 차수가 일단 같은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세요. 차수가. 자, 분모 차수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분모 차수가 지금 여기 1차죠. 여기도 1차예요. 됐죠? 네, 다시 한번. 여기가 1차고요. 여기도 1차예요. 근데 지금 분자 차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2차예요. 그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었죠. 자, 다시 한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분모 차수가 지금 1차밖에 안 되는데 분자 차수가 2차로 돼 있으면 이렇게 2차로 돼 있으면 너의 극한값은 누굴 향해서 간다? 이거 무한대예요. 그럼 선생님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이라는 값, 이게 정보가 나왔단 말이에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러잖아요. 그럼 선생님 뭐 어쩌라는 겁니까? 잘 봐요. 이 2차가 사라져줘야 돼요. 다시 한번. 분모가 1차니까 분자도 1차가 나와야 여기 숫자 1이 발동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1차이기 위해서 여기 이 식이 날라가줘야 됩니다. 따라서 a 값이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돼요. 그래야 t제곱이 날라가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정보가 이래서 하나가 튀어나와요. 두 번째로 다시 위식에다가 이제 a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이제 t제곱 bt 마이너스 t제곱 되면서 얘네 두 개가 날아가고 분자는 얘 혼자 살아남습니다. 자, 분모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렇게 생겼고요. bt 플러스 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차수가 분자도요 1차고요. 아니, 분모도 1차고 분자도 1차입니다. 그러면 저 정보 이 숫자 1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차분의 1차니까 우리가 최고 차수의 개수가 정답이라 그랬잖아요. 차수가 똑같다는 전자에서는. 분자의 경우에는 최고 차수의 개수분의 개수. 오케이, 미안합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에 대해서 최고 차수의 개수. 그래서 분자는 b가 되겠고요. 분모 같은 경우에는 루트 a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근데 아까 a 얼마라고? 1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1로 바꿔 쓰고요. 아까 이거의 극한값이 얼마래요?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값은 지금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면 되겠습니다. 둘이 뭐 하라고 그랬니? 곱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가 되면 되겠네요. 자, 이제 92번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서 했던 것들 제대로만 이해하셨다면 여기는 이제 상문제는 아닙니다. 잘 한번 보십시다. 자, 첫 번째 극한의 경우에 이 녀석이 함수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가게끔 표현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때 a값, b값이 나온가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극한에다가 다시 또 집어넣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제 원식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좀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원식하고요. 이 두 번째 식하고, 요거 말고, 요 원식하고요. 요 두 번째 식하고 여러분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달라요. 여기 x 붙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에서요. ab 값 찾은 다음에 그 ab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두 번째 식에 대해서 이제 그 극한값을 이제 찾으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저 극한값을 보시면, 자, 무한대를 한번 집어넣어 보게요.
여기 x의 무한대를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요. 그죠?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경우에는 합차 공식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합차 공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모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저 플러스에 관련돼서. 요 플러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 플러스를 지금 쓴 거고요. 분자의 경우에 저 플러스를 쓰는 이유가 합차 공식에 의해서 제곱 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너의 극한값이 현재 0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분모의 차수가 지금 몇 차냐면요. 이렇게 1차예요. 그죠? 분자의 차수가 보세요. 2차죠. 얘도 결국에 제곱이랑 만나면 2차가 나와요. 그러면 1차분의 2차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너의 극한값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뭐로 나옵니까? 무한대로 나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의 경우에 분자의 차수가 더 커버리면 무한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숫자 0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여기 분자의 차수가 2차가 아니라 1차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저기 분자에 있는 4x 제곱과 이거 이제 ax 전체 제곱 있잖아요. 네. 이게 만나서 어떻게 돼야 된다? 0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이제 써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이제 튀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면 되는데, 자, 이제 둘 중에 하나 왠지 선택해야 될 것 같죠? a가 플러스 2냐 마이너스 2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봐요. a가 만약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봅시다. 음수부터 먼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간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 앞에 요식 있잖아요. 무한대잖아요. 그 다음에 요 뒷식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붙으면서 이 음수랑 플러스로 바뀌어요. 여기 뒤에 있는 이 b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너무 작은 숫자예요. 이 앞에 있는 거에 비해서.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여랑 만나가지고 플러스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꼴이에요. 그럼 이건 무한대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어요. 상황상. 뭐밖에 안 됐냐? 두 번째, a가 플러스 2여야지만 이래야지만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가 플러스 2여야지만 그래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무한대고요. 잠시만요. 여기가 이제 플러스 2x라고 이제 표현이 되면 여기 뒷공간이 자, 이 마이너스하고 얘하고 만나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와서 0이 나올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a 값은 2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이제 b 값도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b 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원식 있잖아요. 요식 어디 있니? 요식 있죠. 요식에다 이제 a 값을 2 넣고요. 자, 이제 b 값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우, 식이 길다. 근데 엄청 기네요. 자, 2x 플러스 b 제곱이고요. 루트 마찬가지로 a 대신에 이렇게 이거 잠깐만요. 2x 플러스 p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너의 극한값이 0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저 분자에 있는 그 가로를 풀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거 다 쓰실 필요 없어요. 왜 다 쓸 필요가 없냐면 어차피 지금 분자하고 분모하고 차수 1차로 지금 맞추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쓰면 되냐면 어차피 이거 없어지는 거 안단 말이에요. 얘만 쓰면 돼요. 얘만. 얘네들도 필요 없어요. 이 상수도 필요 없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차만 써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제 서술형이라면 이제 다 쓰셔야 되겠지만 객관식으로 푼다는 전제하에서는 이걸 쓰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또 이제 이거 이제 저기 이제 설명 처음 하는 거니까 다 이제 표현을 해드리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쓰셔야 되겠고요. 분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번 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A 대신에 아까 2가 들어간다 했죠? 네,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지금 분자의 차수가 1차로 표현이 돼 있죠. 여기 이렇게 두 군데로. 그 다음에 이제 분모도요. 보시면 루트 안에서나 2차지 루트 밖으로 나오면 1차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저거. 그래서 따라서 분자 같은 경우에는 2 마이너스 4b고요. 분모는 2 플러스 2가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게 값이 아까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0이라고 되어 있죠? 극한값이. 따라서 b값은 지금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등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식이 되게 좀 긴데요. 그죠? 자, 여기다가 좀 적어 놓을게요. 상단에다가 a 값이 지금 현재 얼마다? 2다. 그 다음에 b 값은 2분의 1이다. 근데 문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첫 번째 줄 여기 이제 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하러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잠깐만 좀 지울게요. 잠깐만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삭제. 조금 남아있네요. 삭제.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가게 될 건데 보세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리미트 자 x 이렇게 붙었고요. 일단은 하나씩 천천히 다 넣을게요. 자, a가 지금 2고요. 그 다음에 b 값이 2분의 1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번에 또 보십시다. 보시면 여기 지금 얘도 무한대인데 여기 지금 무한대죠. 여기도 무한대죠. 빼기죠.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가로 열고 닫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식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시면요. 루트가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만 하시면 되냐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한번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이렇게 쓰고요. 자, 분모의 경우에 요 이제 그 루트하고 가로 사이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차 공식에 의해서 플러스로 한번 쓰고요. 이걸 먼저 쓸게요. 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 식이 합차 공식에 의해서 루트하고 저 뒤에 있는 가로 없앨 목적으로. 그래서 요렇게 먼저 쓰고요. 제곱을 해서 한 상태고요. 두 번째 여기는 제곱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되셨죠? 자, 그러면 봐봐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잘 보시면 가로를 한번 풀어볼까요? 선생님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아닙니까? 그렇게 보일 거예요. 이게 지금 무한대분의 여기가 지금 1차예요. 그래서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분모 무한대. 분자도 마찬가지 무한대긴 한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분모가 지금 1차 맞아요. 그럼 선생님 분자는 차수가 너무 큰데요? 안 커요. 왜 안 크냐면 얘가 사라지거든. 됐어요? 무슨 말인지? 가로 아래 있는 지금 요 2차가 사라져줘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걸 좀 전개해 봐야 압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전개해 볼게요. 그래서 분자부터 먼저 한번 써 보자면 그 다음에 4x 제곱 계산하면 2x 플러스 4분의 1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모 같은 경우에 아우 이거 또 쓰기 싫다. 잠깐만요. 이거 내가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복제 내려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할 수 없어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아이패드의 장점이 이거죠.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한번 해보자면요.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 털어져 나갑니다. 얘 없어져요. 없어지고요. 심지어 여기 2x도 날라가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분자의 지금 차수가 1차밖에 안 남아요. 분모도 마찬가지 1차. 그래야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차수가 같았었을 때 분모 최고 차수의 개수분의 개수가 정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녹색에 해당돼 있는 루트 4 플러스 2분의 자, 여기에 개수는 현재 1이고요. 가로 연 다음에 지금 여기 다 사라져 버리고 4분의 얼마밖에 안 남죠? 4분의 3인가? 네.
이거밖에 이렇게 안 남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4분의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번분수로 풀면 되겠네. 그래서 16분의 3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P값은 16이고요. Q값은 3이 되겠으니까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19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다항식 결정인데요. 여러분들 요거 파란색으로 별표 좀 쳐놓으세요. 이게 그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학교 시험에. 특히 서술형으로 내요. 객관식으로 잘 안 내고, 물론 이제 객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 서술형으로 많이 봤거든요, 이 라인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별표 친 이유는 자주 나온다는 거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잘 따라보시면 돼요. 거의 서술형 1번 문제일 거예요. 자, x에 대한 다항식 fx가 있는데,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한대가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것 같고요. 여기가 무한대가 걸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 보면 함수의 극한값이, 이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한다? 분모의 극한값도 0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미정계수 결정이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 식에서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잘 봐요. 첫 번째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이렇게 특정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특정 숫자가 나왔다는 건 뭐다? 다시 한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세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얘는 뭐다? 무한대로 가고요. 얘는 뭐다? 0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2가 나왔다는 건, 이렇게 2가 나왔다는 건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란 소리입니다. 이 상황이란 소리예요. 따라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지금 차수가 같은 상황일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저 상황이 차수가 같을 거니까 보십시다. 차수가 어떻게 같을지.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fx 지금 식이 어떻게 튀어나와야 되냐면 x제곱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냥 x제곱이 아니라, 자, 생각해봐요. 여기가 그냥 x제곱이면, 자, 최고차수 개수분의 최고차수의 개수가 정답이라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분의 1 돼가지고 여기가 1 나와야 돼요. 말이 안 됩니다. 라는 것은 fx의 최고차수의 개수가 x제곱인 건 알겠는데 개수가 얼마일 것? 2가 떠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개수가 2가 떠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차수에 해당되는 정보들은 모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 첫 번째 식이 fx가 첫 번째로 2차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얘 때문에. 두 번째, 여기 뒷숫자가 2라는 의미가, 여기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2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fx식이 완성이 돼요. 자, 두 번째 정보는 뭐냐면요. 이 두 번째 정보는 이게 이제 미정의가 발동되는 거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이제 이거 말로만 할게요. 쓰진 않을게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이렇게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분모 너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가니까 분자 너의 극한값도 0을 향해서 가라. 자, 그래서 fx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 fx식이 지금 위에 등장을 했죠. 그래서 그 fx식으로 바꿔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0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x에 1 들어가면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관계식이 나왔을 때는 대부분 다 요 상수 쪽을 바꿔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봅시다. 왜 다시 써야 되냐면 아직 요 마이너스 1을 써먹어 본 적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 마이너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시 집어넣을 겁니다. 두 번째 식에다가. 잠시만요. 자, 밑에 분모가 인수분해 되니까 바로 인수분해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 fx식이 지금 2x제곱 ax b 대신에 요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게
분모에 얘 때문에 계산이 방해되죠. 분모가 0 되려고 하니까. 그러면 항상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분자 쪽에서 얘를 꼭 깨줄 거예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안 되면 문제 잘못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잘 보세요. 여기 조금만 크게 할게요. 여기 1, 2라고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a 플러스 2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러면 이거 두 개 곱해가지고 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산해볼까요? 마이너스 2 a 플러스 2. 그래서 이거 털어져 나가고 여기 a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인수분해 되죠? 됐죠? 그래서 다시 식을 써보자면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갔었을 때 저 빨간색으로 인수분해 된 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그럼 봐봐요. 계산을 방해하던 얘네들은 날아가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분모가 지금 현재 2가 되겠고요. 분자 같은 경우에 요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거 극한값이 얼마라고? 저기 위에 있네요. 마이너스 1이라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자면 4 플러스 a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요. a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럼 선생님 b값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a에 마이너스 6이 들어가니까 b값은 4가 존재하겠네요. 되셨죠? 자, 지금 문제 아직 안 끝났어요. 그냥 여기서 a값 b값 구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지금 뭘 물어봤냐면 fx에 대한 정보를 지금 물어봤나봐요. 예, 그래야 이거 값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2x 제곱, 그 다음에 a의 값이 요렇게, 그 다음에 b 값이 요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되면 2 플러스 6 플러스, 자, 정답은 12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5번 문제인데요. 93번하고 거의 흡사한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x에 대한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을 때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가를 조금 잘 보시면 얘 봐보세요. x 대신에 무한대 넣으면 무한대 제곱해봐야 무한대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나와야 이런 상태일 것이고요. 이거는 차수가 같아야만 이런 특정 숫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든지 요거는 0, 여기는 무한대. 이런 특정 숫자 3 안 나와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차수는 반드시 둘 다 같아야 될 거야. 분자 분모가. 자, 그래서 분모가 확실히 지금 몇 차로? 2차로 나왔기 때문에 분자 너의 차수도 지금 2차로 나와야 돼요. 근데 선생님 2차가 아닌데요. 2차 만들면 돼요. 어떻게 만들면 되냐? fx가 2차가 아니에요. x의 세제곱. 요게 2차면 돼요. 됐습니까? 예. 그럼 선생님 얘는 뭔데요? 왜 비워놨습니까? 요거 3이요. 봐봐요. 이게 여기 이렇게 들어갈 건데 저 파란색 대신에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래버리면 1차분의 1차밖에 안 돼. 2차분의 2차예요. 그럼 이거 1분의 1이라서 여기 1 나와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가 3이 나와야 되니까 이 부분이 여기가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디 있냐? 여기를 3으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3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fx식이 완성이 돼요. fx 정보가 요거 뒤로 빠져버리면 x의 세제곱. 그래서 fx에 대한 정보가 x의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이제 가에 대한 조건이에요. 자, 이제 나 조건으로 한번 가봅시다. 나 조건으로 한번 가서 보면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갔었을 때 이제 미정이 튀어나오겠네요. 봐봐요. 이렇게 이제 쓰면 되는데 이게 지금 4래요. 자,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잠깐만요. 이거 여러분들 착각할 것 같은데 착각할 것 같은데 요거 지금 3이에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분모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가니까 분자 너의 극한값도 뭐를 향해서 가라? 0을 향해서 가라. 미정이 또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분자 너의 극한값
너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x 대신에 0, 0, 0 들어가면 b 값도 당연히 0이고 그래서 요 b를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요식 다시 보세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분자 분모가 이 x로 한 방에 나눠지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x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기겠고요. 분모는 1로 바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x에 또 00 들어갑니다. 여기 00 되니까 볼 거 없고요. a가 되겠고요. a가 얼마다? 4다. b 값은 0이 나왔고 a 값은 4라고 지금 등장했어요. 그래서 fx식이 지금 이제 현재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fx식이 x의 세제곱 3x 제곱 그 다음에 4x b는 0이라고 했으니까 쓰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내용이 뭐였냐면 x가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래요. 그럼 이거의 의미가 뭡니까? 결국에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 이거의 값 얼마인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인 거 당연히 알죠.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나머지 정리 또 기억 안 난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다고. 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x에 마이너스 2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어요.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97번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잘 봐봅시다. 이것도 흔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서술형에서. 자, 첫 번째 극한값하고 두 번째 극한에 대해서 잘 봐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이렇게. 지금 둘 다 상황이 똑같은데 분모의 극한값이 둘 다 0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분자의 극한값도 0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fx에 대한 정보가 지금 어떻게 떠버리냐면 하나가 1이 들어가도 0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도 0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시 한 번만. 지금 이 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너무 간단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식에서 분자의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래서 f1이 0이라고요. 우리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x식이 지금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fx식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x가 x-1이라는 녀석을 그 인수분해로 갖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 뒷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뒤에 있는 식 또한 똑같은 그 이유 때문에 fx가 또 누굴 가지고 있어야 된다? x 빼기 2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계산을 방해하는 요식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잠깐만요. 네. 계산을 방해하는 요식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라져줘야 사라져줘야 이런 극한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0분의 0권 설명하면서 예전에 그 말 한 적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fx가 반드시 요 두 개의 식을 갖고 있어야 이런 현상이 생길 거예요. 그걸 아까 이제 제일 간단하게 설명한 방법이 그건데, 자,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냥 놔둬볼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자면 fx가 반드시 x 빼기 1과 x 빼기 2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 뒤에 있는 목이 저도 현재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편의상 qx로 바꿔서 쓸게요. 아시겠죠? 예. 이 qx는 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정보가 두 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정보가 지금 남아 있냐면 여기 마이너스 1과 5라는 정보를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다가 fx를 갖다 툭 하고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게 되면 이 첫 번째 x-1이 사라져요. 그죠? 이거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정보가 나옵니다. 두 번째 식도 한번 똑같이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면 x 빼기 2가 여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 것만 이렇게 남습니다. 너의 극한값은 5라고 지금 등장해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x에 1이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 q1 값이 마이너스 1. 따라서 q1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x에 1 들어가게 되면 2가 들어가게 되면 1 곱하기 q2는 5가 됩니다. 따라서 q2 값도 당연히 5가 되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런 상태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fx 차수가요. 지금 잘 보시면 몇 차라고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fx가 차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차수가 무한정 커질 수 있나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찾아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차수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 가장 작은 차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항식에서 가장 작은 차수는요 0차, 다시 말해서 상수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정보가 몇 개가 나왔습니까? 2개의 정보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QX에 대한 정보가 2개의 정보가 나왔다는 의미는 최소한 모르는 문자가 2개가 있다는 거. 그러면 기본적으로 QX라는 녀석은 문자 2개에 해당되는 AX 플러스 B, A도 모르고 B도 모르니까 이런 식의 후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QX가 무조건 1차냐? 아니에요. 2차일 수도 있고 3차일 수도 있는데 문제 조건상 가장 작은 거를 찾아달라면서요. 그래서 1차일 확률이 가장 커요.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좀 지울게요. 삭제.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끊고 가보면, 자, fx 지금 식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보십시다. x 빼기 1, x 빼기 2, 그 다음에 qx라는 정보가 ax 플러스 b인데 이 정보가 지금 얘하고 얘가 들어와서 여기가 지금 qx예요. q1 값이 1이고요. 그 다음에 q2 값이 5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 지울게요. 삭제.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QX에 대한 정보를 이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QX를 이제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X에다가 1 먼저 집어넣으시고요.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립에서 이제 풀게 되면은 두 개 한번 빼볼까요?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겠죠. A 값은 4가 등장하고요. 이러면 B 값이 마이너스 3인가? 맞죠? 네, 이렇게 이제 존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fx식이 지금 완성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이제 a 대신에 그 다음에 b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지금 현재 제가 구한 게 이게 가장 작은 차수 gx가 된 거예요. fx 중에서 가장 작은 차수를 gx라고 지금 설정을 해놨잖아요. 이게 1차였을 때 가장 작은 형태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다 끝났어요. g3 값을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2, 1, 3 들어가면 9인가? 그래서 계산하면 18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수 가장 낮은 거 요거 멘트만 헷갈리지 않으시고 문제 푸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 98번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잘 한번 봐봅시다. 자, x에 대한 식 그 fx가 있는데 자, 저 식을 만족한답니다. 자, 보시면 이것도 똑같아요. 미정의가 또 발동하겠는데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분모에 대한 극한값이 0을 향해서 가니까 분자 너의 극한값도 0을 향해서 간다. 그 의미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미정의를 발동 한번 시켜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너의 극한값이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3이 이제 투입되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f-3 값은 9다. 이 정보가 왜 나왔을까요? 몰라요, 저도. 자, 일단은 넘어가 봅시다. 함수 gx가 오케이. 뒤에 보시면 여기 f-3이라는 정보가 있죠. 그냥 준 것 같진 않아요. 저기다가 이제 그 정보를 집어넣게 되면 뭐 gx에 대한 정보가 fx 빼기 9로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이제 뒤에 있는 요 조건 보시면 잘 봐요. 일단 첫 번째로 저게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x 빼기 3과 x 플러스 3 계산을 방해하는 녀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요 녀석 여기 요 식이 반드시 없어져 줘야 돼요. 그래서 분자에서 분명히 약분이 될 건데 문제는 조금 gx식이
이상한 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상인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볼게요. 저 뒤에 있는 식을 잠깐만 건드려 보면요. 자 보세요. 자 그 fx는 그냥 그대로 쓰고요. 저 gx 한번 봐봅시다. gx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fx 빼기 9로 이렇게 이용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x 빼기 3, x 플러스 3.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사라져 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분자에서 없어질 형태가 아직 없어요. 다시 한 번만. 자, 이게 지금 분모가 0 되려고 해요. 이거 지금 이 녹색 때문에, 분모에 있는 녹색 때문에 0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자에서 얘를 없애놔야 되는데 지금 없앨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 4는 언제 써먹을 건데? 그잖아요. 수학에서 저런 조건을 그냥 주진 않아요. 4 언제 써먹을 거냐고.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선생님 그게 뭔데요? 찾으러 가야 돼요. 어떻게 찾으러 가야 되냐? 잘 봐요. 이 4는 어떻게든 써먹어야 돼요.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녹색 여기 부분 이건 어떻게 하자는 거지? 그죠?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려운 문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되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위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 여기 이런 형태로 식을 만들어 봅시다. 비슷하게 똑같이는 못 만들겠지만 저 4는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조건에 대해서 약간 좀 변형을 일으킬게요. 잘 보세요. 좀 식을 길게 아이고 올라가 있냐. 식을 좀 길게 쓸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 분자 있잖아요. 일단 가로나 좀 풀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분모는 여전히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위에 있는 요 파란색 부분하고는 아직 식이 다릅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어거지 피워서 어떻게든 만들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눈치 싸움이에요. 이 부분이 눈치 싸움인데 이걸 뒤로 싹 하고 놔둬 놓고요. 이 사이에 뭐를 넣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를 집어넣으면 이 모양이 지금 보이냐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힌트가 여기 앞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뒤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 번만. 앞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뒤쪽에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추가되고 뭔가가 추가될 거예요. 식 자체가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추가될 때 뭘 집어넣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잘 봐요. 뭐가 지금 추가되면 되냐면요. 먼저 답부터 먼저 알려드리자면 요걸 한번 추가해 봅시다. 이렇게 추가해 볼게요. 그럼 선생님 뭐 어떻게 되는데요? 잘 봐요.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뒷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게 fx식으로 묶여요. 그죠? 그러면 이거 지금 x의 제곱 빼기 9가 보일 거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깨져나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게 분모랑 이게 지금 털어질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뒤에 라인이 fx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찢었다는 전제 하에서.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찢은다는 전제하에서 저게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알겠으니까 그러면 앞에는 왜 저렇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앞에는 그러니까 요 부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말이죠. 자, 이 식을 fx로 한번 묶어 볼게요. fx로 묶어 보면 자 여기 fx 하나 남죠. 그 다음에 빼기 x의 제곱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위에 있는 요 파란색 이거 맞춰야 된다고. 그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맞출 줄 모르면요, 이 문제 조금 풀기 힘드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느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너가 들어오고 너가 들어와서 중간에 식이 딱 없어지는 이쁜 식이 될 건데 이 왜 얘가 들어와야 될지 왜 얘가 들어와야 될지 여기 위에 있는 이 4를 써먹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는.
자, 이제 저게 눈에 보이셨다면 이렇게 이제 묶어낼 수가 있고요. 여전히 여기 이제 빨간색 부분에 해당되는 걸 한 번 더 써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식이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 자, 하트 모양으로 두 개를 찢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로 찢어가지고 하나씩 써봅시다. 그러면 극한 표시를 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씩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뒷식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 지금 날라가가지고 이렇게 날라가서 여기는 fx밖에 안 남아요. 이렇게. 자, 그럼 한번 봐봅시다. 지금 이제 이 식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기 파란색 부분 있죠? 여기 위에 있던 거. 저 식을 이용해 볼게요. 여기. 자, 분자가 fx 빼기 x제곱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4가 됩니다. 이게 4가 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게 4가 돼요. 공간 배치를 어떻게 되나? 네. 이게 지금 4가 되니까 지금 이제 무슨 현상이 뜨냐면요. 잘 봐요. 여기 뒤에 거를 한번 써보자면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3이 들어가니까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f-3인데 아까 f-3이 뭐라고 있니? 9라고 있단 말이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9로 다시 바꿔서 쓰시면 되겠고요. 아까 여기 파란색은 4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요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지금 f-3이에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계산해 보면 약분 마이너스 3 요거 2 요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f-3이 아까 9였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얼마다? 3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이 라인이에요. 이걸 붙일 줄 아셔야 되고요. 이 연습을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의 극한 대수관계인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우스갯소리로 이거 좀 나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이거 기억 잘해야 돼요.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fx하고 gx가 이게 지금 같다 표시가 나왔는데 저거는 식의 의미가 없고요. 이게 수학적인 의미가 fx하고 gx하고 비교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fx가 우리가 x라고 합시다. x라고 써놓고 갑자기 n이래. fx를 x라고 한번 하고요. gx를 x 플러스 1이라고 쳐봅시다. 이 상태이고요. 당연히 극한값이 이제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x가 어떤 특정 값으로 형해서 가게 되면은요. 큰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뺄게요. 당연히 크겠죠. 이게 뭔 수학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 말고 같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요거 듣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18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18살 기준으로 19살 형아들, 누나들, 오빠들은 겁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말 안 듣으면 그냥 바로 주먹 날라고 건단 말이야.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130살하고요. 살아 계신다는 전제하에서 130살하고 131살하고는요. 그냥 친구 먹어요. 무슨 말인지 됐죠? 응? 그 나이가 그런데 언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친구 먹는 거예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어렸을 때는 한 살 차이가 겁나 크지만 숫자가 겁나 커져 보면 그냥 친구 먹는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또 이거 웃자고 말하는 건데 또 죽자고 달라들지 말고. 이게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fx하고 gx하고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gx가 더 크다는 전제하에서 항상 큰데 이게 극한으로 넘어가게 돼버리면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게 되셨어요? 이게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 그래서 여기 팁에 보시면 이런 멘트가 나와 있는 게 이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 두 번째가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고 보통 선생님들이 많이 그러실 거예요. 저도 이제 보통 그 멘트를 많이 쓰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만은 말하기 좀 편해서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고 저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잘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부분을 다시 뜯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자 보십시다. 자, 우리가 hx에 대한 존재를 몰라요. 그런데 fx에 대한 존재하고 gx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된 상태에서 양 사이드의 극한값이 같대요. 이렇게 양 사이드의 극한값이 L로 같게 되면 너 가운데 너도 L로 가라 이겁니다. 이게 언제 많이 쓰이냐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게 사라져 버렸는데 x분의 sin x를 물어볼 때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게 사라져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x분의 sin x 이거 물어볼 때 그랬습니다. 자, 쉬운 예로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따라 보세요. 우리 x분의 sin x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리죠. 그러니까 hx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 그릴 수 있냐고 못 그리잖아요. 그런데 sin x에 대한 정보를 생각해 보세요. sin x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다가 x로 나누는 상태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 여기 x분의 sin x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양 사이드의 극한값을 알았을 때 이게 극한값이 얼마를 향해서 가립니까?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얼마를 향해서 가요? 0을 향해서 가죠. 0을 향해서 가죠. 그러면 가운데 너의 극한값도 누굴 향해서 가라? 0을 향해서 가라.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가운데 껴있다고 해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네. 너의 극한값과 너의 극한값이 특정값 L로 가니까 너도 낑겨서 가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문제로 넘어왔는데요. 아까 x분의 sin x라고 말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다 사라지고 지금은 이렇게 다항함수 형태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는 되게 쉬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fx에 대한 정보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2x 플러스 3과 2x 플러스 7 사이에 이렇게 껴있는 형태에 대해서 세제곱하고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었을 때 너에 대한 극한에 대한 방향성을 물어보는 형태. 그럼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fx 세제곱 하라 그랬잖아요. 세제곱 하세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세제곱 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세제곱 하시면 되겠고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냥 세제곱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눠달라고 돼 있죠. 그래서 똑같이 하시면 돼요. x 세제곱 플러스 1 x 세제곱 플러스 1 x 세제곱 플러스 1. 그러면 너 가운데 있는 너에 대한 극한값은 몰라요. 이제 찾으라고 물어봤어요. 모르니까. 근데 너의 극한값은 모르겠는데 누굴 알아요? 너의 극한값과 너의 극한값이 얼마인 줄 압니다. 왜 알 수 있냐면 분자를 보시면 이거 가로 풀어버리면 3차, 여기도 3차예요. 차수가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긴 한데, 그래서 이게 지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었을 때 그러면 분모 최고 차수의 개수분의 개수가 정답이라 그랬죠. 그래서 분자의 경우에는 8x 세제곱이니까 8로 남고요. 분모는 1이 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분의 8x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8만 남습니다. 그래서 너가 88이니까 가운데 너도 8을 향해서 가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뭐요? 왜 이래?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문제 푸셨으면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되게 쉬운 건데 지금 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형태 절대값 형태를 벗겨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fx 전체를 제곱해 놓으라고 지금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걸 지금 건드려 놔야 됩니다. 어떻게든 식은 변환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절대값을 벗기게 되면 저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로 저렇게 끼어 있잖아요. 요렇게 여기에서 지금 4x를 양변에다 더하게 되면 가운데가 딱 fx만 이렇게 등장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뭐 하라 그랬냐면요, 제곱하라고 했어요. 여기 제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나 제곱하고요, 여기도 제곱하고 여기도 제곱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바닥에다 또 뭐 깔아 놓으라고 했냐면 2에 깔아 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2x 제곱 블라블라블라, 여기도 마찬가지 2x 제곱 블라블라블라. 왜 안 쓰시는지는 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래 놓고 나서 보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차수가 지금 몇 차예요? 분모도 2차, 분모도 2차, 여기 2차로 짓잖아요. 분자도 2차, 4x 제곱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값이 지금 누굴 향해서 가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2x 제곱 플러스 분의 이게 지금 16x 제곱 플러스 필요 없어요. 오케이? 요것만 있으면 된다고, 차수가 같았다면. 그러니까 너가 지금 8이고 너도 8이니까 너 가운데 너도 8로 가라, 뭐 이런 내용이 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